안녕하세요. 모든체스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1월 6일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를 매수하기에 늦었나에 대해서 나온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키포인트 첫 번째, 팔란티어는 3분기가 잘 나왔고 레베뉴 성장이 좋았고 4분기 연속 갭 수익성이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S&P 500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. 그렇지만 주가의 가격이 동종 업체보다 비싸고 단기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여전히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. 본문입니다. 데이터 마이닝 회사 팔란티어는 시장에 또다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팔란티어 주가는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회사가 3분기 보고서를 발표한 후 11월 2일에 20% 급등했습니다. 매출은 5억 5,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% 증가했으며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200만 달러 초과하고 있습니다. 1년 전 1억 2,400만 달러 순손실과 비교하여 7,200만 달러 순이익을 창출했으며 조정된 주당 어닝은 0.07달러입니다. 팔란티어 성장률은 양호해 보이지만 실적 이후 주가가 급등한 후 주식을 사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?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을 검토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. 자, 수익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. 팔란티어 정부 사업은 데이터 마이닝 플랫폼인 고담을 기반으로 하며 3분기 매출 55%를 창출했으며 나머지 45%는 파운드리 플랫폼으로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. 팔란티어 정부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신규 정부 계약의 불균등한 시기와 실망적 둔화를 겪었고 거시적 역풍으로 대기업들이 지출을 억제하면서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 결과 2023년 2분기까지 총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었습니다. 그러나 3분기에는 사업의 강력한 증가가 정부 사업의 성장 둔화를 상쇄하면서 매출 증가가 다시 가속화되었습니다. 이러한 가속화는 주로 전년 동기 대비 33% 수익을 올리고 전체 상업 매출의 46%를 차지한 미국 사업이 주도했습니다.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년 내내 가이던스를 22억 1,200만 달러 초과해서 22억 1,600만 달러에서 22억 2천만 달러 사이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약 16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이는 여전히 2022년 24% 증가해서 둔화된 것이며 2025년까지 최소 30% 수익 증대를 이루겠다는 당초 계획을 크게 놓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비즈니스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S&P 500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. 팔란티어 마진도 매출 성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. 조정된 총 마진은 3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% 증가한 81%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질적인 출처 데이터를 집계하는 틈새 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가격 책정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 조정된 영업 마진은 12%포인트 확대된 29%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.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비드 글레이저 CFO는 팔란티어가 우리 제품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4분기 연속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마진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갭에 근거하여 일관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 기준 보상을 자제하여 결과적으로 4분기 연속 갭 이익을 유지하여 S&P 500 가입 자격을 얻었습니다.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S&P 500에 편입되면 팔란티어는 자동적으로 벤치마크 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에 추가됩니다. 그 편입은 팔란티어의 변동성이 큰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난 3개월 동안 산 주식의 60% 이상을 팔았던 팔란티어 내부자들이 다시 순매수자가 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팔란티어가 프리미엄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? 분석가들은 팔란티어 조정 주당 순이익이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올해 매출이 16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정부 사업이 안정되고 상업 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출과 조정 주당 순이익이 각각 19%, 17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성장률은 안정적이지만 다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하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. 디지털 워크플로우 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나우는 2024년 매출과 수익이 각각 22%, 23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분석가들은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기업
허브스팟이 내년 매출과 수익이 각각 21%, 22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팔란티어는 여전히 고성장 기업들보다 더 풍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뜻이네요. 이 회사는 선도 수익의 75배에 거래되며, 그러니까 forward earning이네요. 서비스나우와 허브스팟은 forward earning이 각각 47과 65배로 낮습니다. 팔란티어는 또한 3년 전 직접 상장 당시 대비 가격이 10달러보다 80%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팔란티어를 매수하기에는 지금 늦었을까요? 이 기자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팔란티어를 장기적인 투자 대신 2021년 1월 주당 39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로 열광적으로 매수했을 때처럼 밈 주식으로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. 따라서 팔란티어 핵심 사업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실적 회복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. 더 낮은 가치로 다시 매수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용서할 수 없는 시장에서 올바른 회사에 대해 잘못된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포워드 어닝이 너무 높다.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 같다. 이런 말인. 그리고 또한 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. 하지만 그 동종 업체들은 성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업체들은 포워드 어닝이 팔란티어보다는 낮다. 자,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팔란티어를 비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월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보고 자, 그래서 일봉으로 볼게요. 현재 일봉에서는 이 횡보 추세에 있는 거죠. 자, 여기 저항선에 맞았다가 내려왔다가 또 저항선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저항선에 갔는데 지금 이 저항선을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계속 위로 갈지 모르겠어요. 여기도 뚫었다가 내려온 경험이 있죠. 그러면 저항 레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또 뛰어넘느냐를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보면은.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고성장 주식이 아니고 안정화된 주식으로 본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게 큰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팔란티어가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는지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AI는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하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